대지를 휘감고 적시는 강은 모든 생명의 젖줄입니다. 굽이치고 휘어지며 흐르던 우리의 강. 하지만 각종 하천 개발 공사로 모래톱과 습지를 거느린 강의 원래 모습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강에는 물만 아니라 모래도 함께 흐릅니다. 모래 쌓인 강변은 편안하고 친숙한 고향의 풍경입니다. 너무 흔해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은 모래. 오늘은 그 강변 모래가 간직한 비밀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막처럼 보이는 이곳은 우리의 대표적인 모래강, 낙동강의 거대한 모래톱입니다. 4대강 준설 공사로 여기저기 파헤쳐진 모래톱과 습지. 쇠기러기 때는 쉴 곳을 찾아 우왕좌왕합니다. 모래를 파낸 강은 커다란 웅덩이가 됩니다. 거대한 모래톱을 염전처럼 여러 칸으로 쪼갠 뒤 물 밖에 드러난 모래뿐만 아니라 강바닥 모래까지 퍼냅니다. 1년 내내 강에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무덤처럼 봉긋하게 쌓인 모래더미들은 농토를 높이는 농지 개량용으로 쓰입니다. 4대강에서 퍼낸 흙과 모래의 양은 4억 5천 입방미터. 서울 부산 간 너비 100m, 높이 4.5m의 모래뚝을 왕복 2줄로 쌓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양입니다. 모래가 많은 강을 동맥경화에 걸렸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2년 만에 이렇게 빨리 많이 퍼내야 할 만큼 모래가 불필요하고 해를 주는 존재일까요? 제 모습을 간직한 모래강은 이제 몇 군데 없습니다. 경상북도 봉화, 영주, 예천을 흐르는 내성천이 그 대표적인 강인데요. 하류에 유명한 회룡포가 있죠. 창공을 날아오르면 모래가 물보다 많은 모래강이 굽이치며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성천은 모래가 하도 많아 조선시대에는 사천, 모래내로 불렸답니다. 맑은 물속을 들여다보면 강바닥으로 모래가 쉼없이 흘러갑니다. 봄, 가을이면 이 진기한 모래강으로 답사와 순례를 하러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장마철을 빼고는 노을 물이 얕아 강바닥에 모래를 밟으며 힘 안 들이고 걸을 수 있지요. 설탕? 아이들은 모래놀이로 정신이 없군요. 푸근하고 넉넉한 모래의 풍경이 사람들을 불러모은 걸까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
한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내성천에 둘러싸인 무성마을에는 굽이치는 강처럼 아름다운 곡선 외나무다리가 있습니다. 매년 장마로 큰 물이 지면 다리를 쓸려나갔죠. 마을 주민들은 힘을 합쳐 모래바닥 깊이 통나무를 박아 새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러면 내성천만 모래가 많은 강이었을까요? 4대강 공사 이전 우리의 옛 강은 대부분 물길이 S자 태극 문양으로 휘어지면서 굽이치는 안쪽에 모래톱을 거느렸습니다. 오랜 세월 모래가 쌓여 강바닥 깊숙이 두터운 모래층을 가진 모래강이 많았죠. 현재 한강에는 모래톱이 없습니다. 80년대 후반 김포와 잠실에 수중보가 설치됐고 그 사이의 강물은 깊을 때는 6m가 넘어 모래가 쌓일 수도 모래를 볼 수도 없지요. 하지만 예전의 한강은 모래가 많은 강이었습니다. 점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실력과 체력을 시험하게 되는 수료생들은 마음을 가다듬어 창공에 몸을 던졌는데 한강 백사장을 오색찬란히 수놓은 이들 낙하산 수료생들은 고려시대 한강의 이름은 사평도, 즉 모래평원의 강이었다고 합니다. 개발 이전 한강 백사장은 여름에는 강수욕 인파로 넘쳤고 대통령 후보 연설회도 열렸죠. 60년대 말부터 높은 제방을 쌓고 매립해 아파트를 세우면서 모래톱은 사라져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암석이 풍화돼 가지고 모래를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이 유럽에 비해서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도처에 화강암이 있는데 그 화강암이 우리나라 환경에서 풍화가 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 모래알을 많이 하곡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나라 하천의 유황은 유량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 유량 변동이 클 때에는 이 하천을 따라서 흐르는 물질의 흐름이 병목 현상을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질 공급과 유황의 조건이 강변에 이렇게 모래톱을 많이 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강은 곧게 흐르는 법이 없습니다. 산이 많은 한반도의 강들은 오랜 세월 산과 산 사이를 꼬불꼬불 돌며 흘러왔습니다. 내성천도 마찬가지로 공류천이 됐습니다. 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바닥 한아름 모래를 안고 가는 아름다운 강으로 남았죠. 강은 주변 땅 표면을 깎고 나르고 다시 쌓기를 반복합니다. 물만 가득히 흐르는 강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천에 흐르는 물은 물 자체만 흐르는 게 아니고 토사하고 물이 같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천의 토사는 어디서 오느냐? 공구번이 있습니다. 그 공구번이 바로 유역에서 지형적인 지질적인 특징에 따라서 비가 왔을 때 물굴이 침식시키고 그 다음에 운반시키고 해서 현재 이 위치에 와서 퇴적이 돼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모래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강한 바람이 모래를 날려 모래 언덕, 사구를 만들죠. 강에서 모래를 운반, 모래톱을 쌓는 일은 물의 흐름이 맞습니다. 강물은 한 방향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 흐릅니다. 어지러운 물 흐름을 난류라 하는데
이 흐름이 모래를 움직이게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평상시 수위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닥이 토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예,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상 바닥의 이동 토사. 전문 용어로는 우리가 소류사라고 합니다. 어떤 토사는 미끄러지고, 예, 어떤 토사는 굴러가고, 또 어떤 토사는 저렇게 튀어서 이동을 하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동을 합니다. 움직이는 모래는 꼭 살아있는 생명체 같습니다. 이 모래들이 흘러가 바닷가 백사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해변 모래의 고향은 바로 모래강이랍니다. 얼핏 보기에 모래강 얕은 물에는 생물이 별로 살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짐승들은 낮에는 사람 눈을 피했다가 밤이 되면 모습을 드러내죠. 무언가 헤엄쳐 올라오면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네요. 천연기념물 수달입니다. 내성천 수달은 얕은 물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듯 멋지게 수영 솜씨를 뽐냅니다. 사람을 별로 겁내지도 않는군요.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며 밤새 마음껏 사냥을 합니다. 먹이를 찾아 나선 너구리 한 마리가 얕은 모래강을 건넙니다. 모래톱을 기반으로 생긴 습지에는 달뿌리 풀, 억새 같은 물가식물이 무성합니다. 잡식성인 너구리가 먹이도 찾고 몸을 숨기기도 좋지요. 대과의 포유류인 너구리는 짝짓기를 하기 전에는 홀로 다니지만 부부의 연을 맺은 뒤에는 암수 한 쌍이 금슬 좋게 늘 붙어 다닙니다. 모래톱 주변 버드나무와 잡목이 빽빽한 돈치에는 또 다른 포유류가 삽니다. 고양이과의 살기입니다. 아직 어린 이 녀석은 나뭇가지를 갖고 노는군요. 강물에 반사되는 빛에 놀라기도 합니다. 뭔가 낌새가 이상하면 강변 왕버드나무로 잽싸게 올라가지요. (1박 2일) 방송을 탄 회룡포는 내성천보다 더 유명해졌죠. 하회 무선마을과 함께 아름다운 물돌이 지형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사막처럼 보이는 모래톱. 아무것도 살지 않을 듯 싶은데 곤충 전문가에게 이곳은 아주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곤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놈은 모래에 사는 참기랍잡입니다. 강변 모래사장의 지표종이에요. 이 곤충이 많다는 것은 근처 다른 여러 생물들이 많이 산다는 뜻이에요.
모래사장이 많이 있는 곳에는 이놈들이 사냥을 하는 장소고, 얘들이 번식을 하려고 그러면 미세질의 그 사질 양토가 있어야 돼요. 이놈은 이렇게 육식을 하는 곤충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변에 작은 곤충들이 있으면 이놈들이 그것을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이놈이 많이 있으면 강변이 되게 활발하게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길 앞 저 많지 나라가 길 안내를 한다는 뜻에서 붙은 이름 길앞잡이. 5월 날씨가 따뜻해져 모래 온도가 올라가면 참길앞잡이의 짝짓기가 시작됩니다. 교미가 끝나면 암놈은 알을 낳기 위해 모래에 굴을 팝니다. 수컷은 떠나지 않고 암놈을 지키고 있죠. 이 길앞잡이 종류는 짝짓기 과정이 약간 포악하게 좀 짝짓기를 해요. 암컷을 발견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일단 자기보다 덩치가 좀 크면은 전부 다 암놈을 생각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제 수컷이 암놈의 그 가슴을 턱으로 꽉 물어버려요. 물고 나서 이제 구애를 해서 짝짓기를 하는데, 이제 암컷이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터널을 파는데 수컷은 그때는 잠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암컷이 알을 낳으면은 놓고 나서 나오면 자기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수컷이 접근 못하도록 다시 또 짝짓기를 또 시도해요. 참길앞잡이는 모래에서 태어나 모래에서 일생을 마치는 곤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길앞잡이의 알은 모래알만큼 작군요. 커다란 집게 턱을 가진 이 녀석은 명주 잠자리 유충인 개미귀신입니다. 모래에 깔때기 모양의 굴을 파고 다른 곤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죠. 운 나쁜 벌레들은 구덩이에 빠지는 순간 단단한 턱에 물려 버둥거리다가 먹이가 되죠. 강변 모래톱에는 표범 장지뱀도 꼬리를 끌며 돌아다닙니다. 등에 호랑무늬 얼룩이 선명한 이 녀석은 곤충을 주로 잡아먹고 살지요. 모래 속에는 또 어떤 생명들이 있을까요? 강물 속 모래를 퍼서 미생물 연구실로 가져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을 보기 위해서는 실험실에서 며칠 동안 배양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라난 군집을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아주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모래 속에 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환경 내에서 모래의 표면에는 많은 종류의 무기성 영양 물질들이 쉽게 부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래 표면은 미생물들이 살기 좋은 서식지 역할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모래 표면에는 미생물들로 이루어진 생물막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생물막은 먹이 연세에 따라서 미생물을 먹이로 하는 다른 종류의 플랭크톤의 이 먹잇감으로 이용이 됨으로써 수환경 내에서 먹이 연세를 통한 생물의 군집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입자가 곱고 작은 흙과 달리 모래는 알이 굵고 겉모습이 울퉁불퉁해 표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나 다른 유기물질이 달라붙기 좋죠. 내성천 모래바닥에는 다슬기가 많습니다. 뭐 아무래도 모래 속에 뭐 지게개 같은 거 먹고 안 살까요? 시원한 해장국을 끓일 때 넣는 다슬기, 올갱이, 보디라고도 하죠. 내성천의 다슬기는 깨끗한 물에서 모래에 붙은 유기물을
마음껏 빨아먹고 삽니다. 다른 강의 다슬기들이 바위에 붙어 사는 데 반해 내성천 다슬기는 잠도 모래 속으로 들어가 잡니다. 물이 맑은 모래강에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삽니다. 이들에게는 강바닥의 모래가 물만큼이나 소중한 삶의 터전이죠. 위험을 느끼면 모래를 파고 숨는데요. 어른 손가락 크기만한 이 작은 물고기는 흰 수마자. 내성천을 비롯한 낙동강 수계에서만 사는 우리 고유종입니다. 바위 근처 굵은 모래가 깔린 곳에는 몸에 뚜렷한 반점을 가진 기름종개가 사는데요. 수영으로 모래를 뒤져 먹이를 찾아 먹습니다. 모래는 파고들기도 쉬워 은신처 겸 살림집도 됩니다. 비가 온 후 모래톱 위에 고인 물에서는 피라미드에 뛰어오르기가 한창입니다. 얕은 물 속에 알을 낳으러 온 날벌레들이 물고기들의 공격 목표인데요. 영 사냥이 신통치 않네요. 우리 강에 이렇게 많은 모래들은 어디서 생겨난 것들일까요? 한반도의 흔한 화강암이 바로 모래의 어머니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르는 북한산도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죠. 내성천의 경우에도 내성천 주변 분포하는 암석들이 대부분 그 화강암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여기 이 까만 부분들이 다 화강암인데 내성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 내성천 주변에 있는 암석들이 대부분 그 화강암입니다. 단단한 화강암도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고 겨우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다 보면 서서히 부서지게 됩니다. 이를 풍화라 합니다. 신선한 화강암, 이 화강암이 이제 풍화돼가지고 화강암이 이제 풍화가 되면은 이렇게 쉽게 부스러지죠. 이렇게 쉽게. 이게 다 부서지면서 이게 모래알갱이가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화강암이 풍화한 흙을 마사토라 하는데요. 굵은 모래 알갱이와 아주 작은 입자의 점토로 구성됩니다. 큰 비가 오면 점토와 모래는 분리가 돼 여행을 시작합니다. 작은 점토는 물에 떠 흙탕을 만들며 흘러가고 모래는 물과 바닥을 오가며 이동하죠. 강물이 불어나면 모래톱은 물론 우선마을 다리도 흙탕물에 잠겨버립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면 모래톱은 새로운 모래 식구를 받아들이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래강 내성천은 하천 생태를 연구하는 답사 코스로도 인기입니다. 오늘은 환경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 찾아왔네요.
이렇게 얕은 수심에서 강 주변 식물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곳은 내성천밖에 없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이게 이 왕버들의 잔뿌리가 이 흙을 단단하게 잡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내성천 같은 경우는 이 흙이 다른 데 있는 단단한 흙하고 틀려갖고 거의 모래로 만들어진 사구 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그 버드나무의 뿌리가 잡아주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이게 이제 계속 침식이 되거나 큰 물이 질 때마다 이게 계속 유실이 되기 때문에 예전 분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일부러 이 사구 언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심었던 나무들이고요. 버드나무 종류는 물가에 가장 많은 종류가 삽니다. 강둑의 유실을 막고 물의 범람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무죠. 우리나라는 계절별 강수량차가 심하기 때문에 하천 생태계도 변화가 크답니다. 늘 물이 가득 차 있어야 진짜 강이라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래 우리 강은 큰 물이 지면서 생태계가 뒤바뀌는 순환을 합니다. 산림과는 달리 하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좀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절적인 역동성인데요. 그 이제 봄, 뭐 가을, 겨울 이럴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수위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하천변에 있는 이제 모래밭이나 모래톱이나 자갈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어 있게 되고요. 이제 반면에 여름철이라고 하는 이제 집중호우가 내리는 시기가 되게 되면 하천 전체가 커다란 이제 물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정체됐던 여러 가지 더러운 물질들이랄지 또는 이제 거기 안정되게 정착을 했던 식물들 같은 것들을 한번 뒤집어 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하천에 머물렀던 여러 가지 유기물질들이 전부 하류로 쓸려 내려가게 되고 그런 물질들은 결국은 우리나라 연안에 있는 갯벌들의 영양 상태를 좋게 하고 갯벌을 건강하게 만드는 원인들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하천은 자갈이나 모래가 다시 그 전의 모습대로 복원이 되게 되고 거기서 다시 시작이 돼서 다시 여름을 거치면서 다시 정리가 되는 수천 년 동안 또는 수만 년 동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되어 오는 것들을 우리가 하천의 생태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람들은 왜 오래전부터 모래강 주변에 모여서 살았을까요? 모래의 푸근함이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살아가는 데 이로운 점이 많아서일 겁니다. 모래강변에 사는 사람들은 모래를 활용하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은 콩을 타작하는데 트랙터와 부드러운 모래 땅을 이용합니다. 콩깍지가 있고 밑에 모래를 가지고 밑으로 이래 들어가는 수가 있고 들어가니까 덜 깨져. 깨진 거 없잖아요 지금. 깨진 거 없잖아요. 진짜 그러나요? 네. 여기는 그전에 이 물을 방변에 여기다가 이래 파요, 우물을 파요. 방변은 핵시고. 그 저까지 나가면 물 여다 보면 멀잖아요 물길이. 모래 파면 그냥 물이 나왔어요? 모래 여기 파적해가지고 그다네 그래 거쳐 크러져가지고 그 이웃이 한 3개 팠어요. 아르못에서 하나 여기 중간못에서 저 위에 하나 파가지고. 모래 밑에는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모래는 참 신기한 사물입니다. 자기 부피의 반까지 물을 담는데 다른 흙과 달리 물을 깨끗하게 오래 머금고 있습니다. 요 아랫부분은 이곳을 경계로 해서 아랫부분은 모든 공간이 그 물로 채워져 있는 포화되어 있는 상태고 요걸 경계로 해서 윗부분은 그 모든 공간이 공극이 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경계선을 우리는
지표 조건에서는 지하수 면이라고 그럽니다. 유럽 같은 나라는 이 모래층에 저장된 물이 사실은 귀합니다. 대부분이 석회암이고 석회암이 풍화된 층에서는 이와 같은 사질층이 잘 안 나타납니다. 유일하게 있다 그러면 화강암이 깊이 풍화된 곳에 저장된 모래층 물이 거기에서는 매우 귀한 물입니다. 모래층의 물은 에비앙이라든가 볼빅이라든가 광천수로 아주 상업화가 잘 돼 있죠. 내성천은 경북 봉화군에서 발원해 봉화읍을 지납니다. 상류 쪽에서 생활하수와 축산 폐수가 많이 유입되죠. 그런데 중류 하류 물은 오히려 깨끗해집니다. 왜 그런지 알기 위해 충남대학교 연구팀에 검사를 부탁했습니다. 먼저 상류 인구 밀집 지역 오염도를 측정하고 모래톱이 많은 중하류 수지를 검사했습니다. 굉장히 열흘 후 결과가 나왔는데요. 것이 봉화 지역에서 상당히 오염이 많이 돼 있고요. 이렇게 이제 오염 물질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옴으로 해서 내성천이 중간에 더러워졌다가 또 나름대로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자정작용을 하면서 좀 개선됐다가 그런 경향을 보이고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로 이제 모래톱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수질 개선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는가. 분명한 것은 모든 수질 항목에서 개선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성천의 모래가 수질 정화에는 분명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래가 얼마나 더러운 물을 잘 걸러내는지 간단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작은 통 3개에 든 모래로 흙탕물을 걸은 결과는 눈에 띌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수돗물 정수장에서 모래를 여과장치로 사용하는 이유를 알겠더군요. 낙동강도 생활하수, 공장 폐수가 많이 유입되는 대구 금호강 합류점에서 오염도가 최고로 높아졌다가 모래톱이 많은 중류를 거치면서 다시 깨끗해집니다. 낙동강도 내성천 못지않게 모래가 많습니다. 사대강 공사 이전에도 강물 밖으로 쌓인 모래 탈취 행렬이 끊이지 않았죠. 지금도 낙동강 곳곳에는 어른 키의 몇 배 되는 모래가 강변에 둔치로 쌓여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쓸려온 운반물의 종류가 달라 자갈과 모래가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이 둔치의 어떤 이제 퇴적층을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이 모래가 많이 쌓였지 않습니까? 예, 뭐 아무리 파도가 모래죠. 근데 이제 기본은 여기는 낙동강 중류기 때문에 이제 모래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제 답사한 바로는 낙동강 하류 쪽에 보면은 거의 13m까지도 이 둔치 높이가 올라갑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나라 하천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하천이든지 항상 이렇게 둔치가 항상 높은 것은 아니다. 보시면 뭐 이제 둔치 모래층에서는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모래층이 머금고 있던 물이 수위가 낮아진 강으로 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 주변에 바싹 마른 모래둔치와 모래톱은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물을 가득 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불었을 때에는 이 모래톱에 저장된 물은 자연히 주변의 지하수층을 높이는 쪽으로 저장된 물이 쉽게 흘러갈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또 갈수기 때에는 주변의 지하수층이 모래톱으로 잘 스며들어와서 또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그 도움을 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게 되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모래톱 요 아래에는 그 저장된 물들은 바로 주변 지하수층과 이 하천 간의 그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건조한 모래층이 있지만은 요 지하에 이 하천 수면 수준 아래에서는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경상남도 창원시 낙동강변에는 강변 모래층에 담긴 물을 활용한 정수장이 있습니다. 대산 정수장은 2006년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강변 여과수 정수장입니다. 상수도 원수로 강물이 아니라 강변 모래층에서 자연 정화된 강변 여과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45m 밑에 지하에 낙동강변은 땅속 45m 깊이까지 모래와 자갈이 쌓여 있어서 강변 여과 취수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췄지요. 그곳에 취수정을 뚫고 모래층에서 자연 여과된 물을 뽑아온다는 겁니다. 지금도 낙동강변 몇 곳에 이런 정수장을 건설 중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140여 년 전부터 강변 여과 취수를 안전한 식수 공급원으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강변 여과 취수는 원래 유럽 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지역에서 시작이 됐는데, 예로서 독일의 디셀도르프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1870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콜레라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질 오염에 의해서 콜레라가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디셀도르프 시에서 강변 여과 취수를 개발을 하자 해서 강변 여과 취수를 하게 됐습니다. 강변 여과 취수는 원수가 워낙 깨끗하기 때문에 다른 상수도보다 처리 공정도 간단하고 약품 처리도 적게 합니다. 예전에 모래층에 우물을 팠던 조상들의 지혜를 오늘에 다시 되살린 것이지. 낙동강변 농토에서는 종종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중장비가 물이 잘 빠지는 모래를 파내고 붉은 흙으로 채워 밭을 논으로 바꾸는 거죠. 그만큼 강 주변이 온통 모래땅이라는 건데요. 강물이 오랜 세월 운반한 모래가 농토로 쓰여온 겁니다. 물이 잘 빠진다고 봐야지. 밑에 모래니까.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 육상골재예요, 육상골재. 예로부터 우리나라 도시와 촌락은 강변에 발달했습니다. 낙동강변 대부분의 마을도 모래톱을 개간한 땅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관목이라든가 초본유가 자라는 이 상류에서 내려온 이제 공급되는 자갈이라든가 또 수많은 모래톱들 이런 것들이 요 밑에 다 이제 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래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관목이라든가 초본유라든가 이런 이제 다양한 습지가 만들어지고 또 이 제방 안쪽에는 이제 상습도로 침수되는 범람원 자리인데 저런 자리는 이제 또 우리 인간이 이용해서 또 모래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토지 이용을 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또 저쪽에 또 마을 이루고 살고 예, 또 그런 모습들이 또 함께 이 어우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곳은 원래 강변 모래톱으로 상습 침수 지역이었는데 제방을 쌓고 그 안쪽에 마을을 이루었다 해서 제방 안쪽 제네리라는 마을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게 지금 약 한 50cm 내지 1m 밑에는 전부 이 모래입니다. 모래고 그 위에 객도를 해가지고 이런 찰흙을 갖다 부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우리나라 강변 마을 도시는 모래톱과 습지 위에 터전을 잡은 것입니다. 한강변, 서울 여의도, 강남 거주지도 예전엔 모두 모래톱과 습지였습니다.
강이 모래를 실어다 쌓지 않았다면 그곳에 마을도 도시도 생길 수 없었겠지요. 영남 4대부들은 모래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서원을 세웠습니다. 물과 모래가 어울린 강의 풍경은 자유자재한 사유의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모래는 생명의 물을 주고 마을을 이룰 터전을 준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옛날 문인 열사들이 실을 지어도 모래를 가지고 다 지어 집을 지어도 지금까지 짓고 있고 또 이게 우리 인체로 말하면 이것이 우리의 뼈와 같습니다. 이 모래가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기를 만삭의 어머니가 아기를 곧 순산하기 직전에 그 태반 속에 들어있는 물을 양수를 모래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반을 모래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이 저 하천을 경계로 삼거나 바다를 경계 사는 게 모래가 삼습니다. 바닷가 가면 모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반과 같은 그 중요한 자원이 아닙니까? 모래강 내성천의 본 모습을 볼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대강) 공사기획의 하나로 강 상류에 댐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이죠. (2012년) 댐이 완공돼 물을 채우기 시작하면 물 흐름이 막혀 상류에서 하류로 모래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모래강 내성천의 본 모습이 많이 훼손될 거라는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주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최초로 그 댐에다가 그 배사문 있지 않습니까? 배사문을 그 계획을 해가지고 그 이 댐에서 하류 쪽으로 그 방류를 할 때 배사문을 통해서 그 하류 쪽으로 유사하고 같이 그 배출이 되도록 그 댐 계획을 배사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하류 쪽에 어떤 그 저기 그 이 모래 어떤 유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영주댐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됐습니다. (2013년부터) 물 담기가 시작되면 댐 상류는 수몰됩니다. 얼마 후면 물이 가득 잠길 마을 논에서는 마지막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내성천 상류 500여 가구도 수몰될 처지에 놓였죠. 뭐 전부 다 서운하죠. 뭐 이게 뭐 지금은 이래 뭐 이렇지만 물이 채고 뭐 집도 어딘지 하기도 모른다 아닙니까 그게. 세년 못 보지 뭐 이제 고마지 뭐. 그러니까 서로가 안 됐지. 서운해요 솔직히 해놓고. 야 전부 다 뭐 안 비운다고 이런 막 대장 쓰는데 대장 쓴다고 될 일도 아니고. 정부에서는 그 됩니까 그게 어디야. 가야지 뭐 갈 때 되면. 내성천 옆에서 수백 년 이어온 마을은 내성천 물에 잠기게 되고 보상을 받은 주민들은 하나둘 고향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래강을 아끼는 이들은 영주댐 건설로 내성천이 지금의 모습을 많이 잃을 거라 예측합니다. 회룡포 무선마을을 둘러싼 모래폭도 줄어들지 모릅니다. 벌써 몇 년째 내성천을 사진에 담고 있는 작가 박용훈은 그래서 더 절박한 심정으로 셔터를 누릅니다. 이런 모래강이 우리는 어디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런 모래강이 세계적으로 드물다 그럽니다. 내성천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모래 절반을 내성천에서 공급을 해준다 그러는데 그렇게 보면 어떤 모래강의 뭐라 그럴까요? 성지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종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것처럼 내성천은 우리나라 강 중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는 강인 것 같아요.
사라질지 모르는 마지막 모래강을 살리기 위해 작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성천이 마음껏 흐르게 주변 땅을 한 평씩 사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 그것이죠. 사대강 공사는 막대한 양의 모래를 준설해 강물을 정화하는 천연 필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볼을 만들어 흐르던 강을 막으면 모래 유입은 줄고 모래강의 자정 기능도 멈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을 가두면 강물 양은 많아지겠지만 그것이 모래가 머금고 있던 물만큼 깨끗한 물일까요? 모래는 물과 강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물 밖에 쌓인 모래는 어느 정도 채취해도 좋지만 물속 모래까지 파내면 자연의 평형은 깨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갈수기를 이겨내기 위한 생태계라든가 인간 생활의 용수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나라인데 이 모래톱에 저장된 물 덕에 갈수기 이기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생태계도 사막같이 갈수기에 마르지 않고 그대로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래톱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것이지만은 우리 인간 생활과 생태계를 유지시켜주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래톱은 우리나라 자연환경과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자연스러운 지역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죠. 모래는 우리 강의 동반자이면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모래강은 자연이 물려준 소중한 유산입니다. 물과 모래가 함께 흐르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모래강을 지켜낼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